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감자가 너무 뜨거워요. 뜨거운 감자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 입을 데이지 않고 맛있게 감자를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 그 임대사업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래는 제가 그 임대사업 이 부분은 이 지식산업센터 동영상 제일 마지막에 다루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하시다 보면은 난처한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그 100% 조금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정도로 지식산업센터를 숙지를 하셔야 난처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루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노력을 들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입주를 매입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 임대사업 목적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조금만 알아보게 되면은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 불가 이 항목이 뜨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면은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어느 한 곳이라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알아보려다가 막히니까 좀 깨름직한 상황이 되면은 투자를 안 하게 마련이죠.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지자체별로 그 임대사업이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걸러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이 산지법에 나와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 목적 제한 비교적 그 법 문구는 좀 단순한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자체별로 관리 감독할 관청별로 그걸 적용하는 규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관청은 그 임대사업 목적 그 제한 법이 개정된 다음에 엄청나게 원칙적으로 그 규정을 준수를 하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령 무슨 소리냐면은 되게 그 소프트웨어 공급 개발로 사업했다가 이렇게 임대사업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입주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각서를 쓰라고 각서를 내밀기도 했어요.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요구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다른 그 지자체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더니 그분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대사업 목적으로 제한할 여력이 없다, 솔직히 우리 구청은. 왜냐하면은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슨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해가지고 그 입주 자격 시비에 휘말릴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자기네는 그 관리 감독할 여력을 그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관리 감독하기도 여력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세금 부분이 그 감면 받을 수 없는 분이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관리 감독을 펼쳐 나가고 임대사업 하시는 사람들까지,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까지 관리 감독할 여력이 없다. 이런 지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원래 입주 자격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던 그 관청이 있어요. 다 다른 관청입니다, 지금. 근데 그 관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뭐 입주 자격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던 그 기준 그대로 임대사업 제한을 그 법 개정된 거를 그 법 조문을 원칙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아마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입주사 분들하고 그 간담회 같은 걸 해서 이런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유연하게 가기로 그 관리 감독하는 그 관청하고 입주사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뭐 협약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관리 감독하기로 또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법 조문이 간단한데 그 속된 말로 그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그 제한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라도 100% 임대사업 100% 가능합니다. 뭐 어느 그 기사에서는 임대사업 하면은 불법입니다. 뭐 요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식산업센터 내용을 쭉 다루고 맨 마지막에 임대사업을 다루려고 했는데, 지난번 그 질문 답변 시간에 지식센터 그 임대사업 제가 잠깐 다뤘는데 그 문의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임대사업을 이제 중간에 먼저 다루고 그 대신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까지 꼭 숙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이 왜 맛있는 감자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뭐 지식산업센터가 매력적인 이유는 오로지 뭐 저기죠. 수익률이 높은 거.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연 수익률 12%짜리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같은 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 어디 아파트인지는 모르죠. 뭐 여러 군데 아파트가 있죠. 자기 돈이 3억이 들어갔어요. 지식산업센터에도 3억을 주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3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짜리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1년에 3,600만원. 뭐 복잡하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뭐 연금도 더 내야 돼요.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좀 간략하게 연수익률 300만원씩 여기 300만원씩 월 300만원씩 1년 받으면 3,600만원이 되죠. 곱하기 4분 하면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3년 동안 아파트, 뭐 상가, 뭐 땅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를 제외하고. 왜냐면 다른 부동산은 12%짜리 수익률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죠. 근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짜리 이 높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치면은 3년 동안 3,600만원씩 1억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정적으로, 그리고 3년에 만약에 3년 후에 2년
한 6개월 동안 안 오르고 있다가 호재가 생겨가지고 아파트나 뭐 올라가지고 갑자기 6개월 동안 1억이 붙었어요. 그럼 3년 있다가 1억에 대해서 얘는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고 얘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되죠. 소득세가 되죠.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되면은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은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가 양도소득세로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에 3,600, 3,600, 3,600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뭐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공제를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3,600만 원씩 기본 공제를 받게 되면은 요 정도 수익이면은 양도세가 거의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확정적으로 1억을 나한테 주느냐, 아니면은 물론 계약하고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사고 잔금 치르기 전에 1억이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서 1억이 안 오를 수도 있고요. 3년이 지나서 3억에 안 팔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사는 확정적인 12% 3,600만 원씩 1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내가 3억을 투자를 했으면은 만약에 돈이 급하면은 아주 적은 금액만 조정을 하더라도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얘도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3억을 투자했다고 치면은 1억, 2억 8천, 2억 9천 한 조금의 차이만 줘도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장점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왜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을 규제를 하는지, 왜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고 지식산업센터만 임대사업을 하시는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남의 우림 3차 라이언스 밸리 14층 건물 중에 12층 건물이고요. 분양평수는 187평, 전용면적은 97평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평당 매매가는 평당 365만원, 매매가는 6억 8,255만원. 요 지금 제가 조금 쟤는 왜 공정장은 6억 8천이면 8천이지 200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55만원까지 왜 적어놨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지식산업센터는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실 사용하시는 법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장부상에 나와 있는 가격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187평 곱하기 365만원에서 제 임의대로 6억 8,200이니까 요건 아파트나 다른 토지 같은 다른 부동산 같으면 6억 8천 200 이렇게 말씀드리면 200은 당연히 뛰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셔요. 근데 회계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사나 담당자들은 그분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 운영하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니 속된 말로 제가 말씀드려서 당연히 255만원은 뛸 줄 알고 했는데 이것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나중에 6억 8천이 아니고 255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언짢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요 계약서를 5만원짜리까지 쓴 적도 있어요. 제가 계약서를. 왜냐면은 187평 어바웃으로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187점 몇 평이에요. 그럼 1000원짜리까지도 나와요.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끝자리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버릇입니다. 버릇.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다뤄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 얘기가 이제 딴 데로 갔네요. 대출 비율을 70%라고 산정을 하고 연 이자를 4%로 계산을 하면은 요
건물이 좋은 게 뭐냐면은 30평 정도가 인테리어가 돼 있고요. 97평 전체 면적에 그 시스템 냉난방기가 골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평당 임대 시세를 따지면은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2만 원이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4천에 3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율이 15%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스템 냉난방기랑 인테리어를 무료로 임차인이 사용한다고 치면은 4천에 40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7%가 조금 넘는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조금 안정적으로 임대 시세 평당 2만 원씩 계산하면 15%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 임대 수익률만 따지면은 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죠.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 지식산업센터로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케이스를 보면은 다 이제 제 손님들 이야기, 겪었던 손님들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 지긋하신 분이 오셨어요. 한 60은 넘으셨고 70 근처 되신 분이었는데, 이제 뭐 물건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깊숙한 얘기를 하게 마련인데, 임대사업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임대사업을 시작을 하셨냐면은, 성남 야탑에 보면은 그 지식산업센터 오래된 그 분당 조성하면서 같이 들어온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은, 옛날에 그 브라운관 있지 않습니까? 브라운관 있으면 그 브라운관에 뒤에서 화면을 쏴주게 되는 총, 요거를 이제 개발해 가지고 생산하시는 업체를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사양 산업. 평면 TV가 나오고 이제 LED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저랑 접촉하실 때는 이제 동남아 같은 데는 아직 그 브라운관 쓰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 기계 같은데,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야탑에 지식산업센터들을 다섯 가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아무래도 줄다 보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른 사업으로 더 이렇게 확장을 하시기가, 본인이 이제 그냥 자기는 여기서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드시고, 아까 그 동남아 쪽에서는 꾸준하게 발주가 들어오니까 직원들도 줄이고 5칸 중에 2칸 정도만 본인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3칸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뭐 융자 받은 금액하고 제하고 나면은 팔아도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임대시세를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임대시세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칸을 임대를 놓게 되니까, 요걸 임대를 놓게 되니까 전체 대출 이자를 내고도 금액이 남더랍니다. 전체 이 5칸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고도.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이나 다른 그 분양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느끼신 거죠.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생각보다 임대 수익률이 좋네. 그래서 돌아다니시다가 저한테까지 연결이 돼서 임대 물건을 임대사업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5억을 넣으면은 한 달에 5억이 나온답니다. 500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게 12% 정도 되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막 복잡하게 막 또 그렇게 따지시고 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500만 원, 5억 넣으면은 5억을 투자해서 본인이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그 나이 때까지 계속 일만 하셨대요. 본인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등산하시는 걸 좋아하는데, 요렇게 정리하고 직원들한테 줄여서 맡겨놓고 나니까 자기는 5억 투자해서 좋아하는 등산하고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갖고 말일날 되면 5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더래요.
저한테 야 월급 받으려고 월급이 500만 원이면은 그 사장은 한 1000만 원어치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사업을 해서 직원들 인건비 맞추고 재료값 맞추고 수금하고 해서 500만 원 벌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투자해 놓고 이게 안정적으로 이분이 여기서 사업을 1, 2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보면은 밀릴 일도 별로 없고 500만 원씩 나오니까 속이 너무 편하다. 내 속이 너무 편하다. 안정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친한 친구나 지인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때 급하게 절대 섣부르게 소개시켜 주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임대사업을 또 해서 1, 2년 지난 다음에 임대사업을 본인을 하면서 1, 2년 지난 다음에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친한 친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사업한다고 바쁘더니 요즘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뭐 등산도 자주 가고 시간이 좀 남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친한 친구분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알아볼래. 그래서 소개를 해주게 되죠. 지식산업센터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 업체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던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 빼놓고는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는데 1% 미만입니다.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내용이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로 임대사업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왜 맛있는 감자인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